저는 즉시 합격시키고 싶습니다. 이런 인재를 놓칠 이유가 없어요. 대기업 Y그룹 부회장 김명준은 면접관들 앞에서 사상 초유의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소 냉철하던 그가 책상 위 이름표 이태호를 보는 순간 25년 전 불길 속에 갇힌 아들의 환영을 보며 오열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빛은 죄책감과 설명할 수 없는 희망으로 타올랐지만 경쟁자 최상무는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25년 전 아들의 이름이 가져온 파국적인 만남. 한 남자에게는 구원이 될 운명이 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Y그룹 본사 최고층 임원 회의실에 가을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룹 공개 채용 마지막 면접 날이었어요. 김명준 부회장은 면접관석 가운데에 앉아 지원자들의 서류를 차례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20년째 이 자리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만나왔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죠. 다음 지원자 입장하세요. 인사팀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단정한 정장을 입은 키 큰 청년이 들어왔어요. 명준은 습관처럼 고개를 들었지만 책상 위 이름표를 보는 순간 몸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이태호. 명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애써 평온하게 유지하며 이력서를 넘겼습니다. 25년 전 화재 사고로 잃은 아들과 똑같은 이름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이태호입니다. 당당하면서도 또렷한 목소리. 회의실 공기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명준은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28, 만약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저 또래였겠지. 아니, 잘하면 손잡벌 나이일 수도 있겠죠. 명준의 마음 한편에서 25년간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꿈틀거렸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학력과 경력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다른 면접관이 질문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공모전 대상 수상 경험 있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이태호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명준은 청년의 말에 집중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뛰어난 인재라는 게 분명했죠.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이네요. 학비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Y그룹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태호가 감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명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이미 자신의 그룹과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6살 때 화재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면접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명준은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화재 사고라는 말에 25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내셨네요. 우리 그룹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Y그룹이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되도록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태호의 눈에 진심 어린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준은 청년을 바라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죽은 아들이 만약 살아있었다면 저런 꿈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꼭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에서 불덩이처럼 치솟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아요. 이태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명주는 청년의 답변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태호는 면접을 진행하면서 김명준 부회장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의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는 듯한 지나친 애착이 느껴져서 의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받은 도움을 사회에 꼭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Y그룹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만큼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태호가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명주는 청년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운명이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면접이 끝나고 이태호가 밖으로 나간 후 면접관들이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실력은 최고입니다. 동기도 뚜렷하고 예의도 바릅니다. 장학생 출신이라 더 의미 있죠. 그 말에 명주는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합격입니다. 즉시 합격 처리하세요. 이 인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아직 다른 지원자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붙입니다. 지금 바로.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최상무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건 처음 보는데 냄새가 난다.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게 틀림없어.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잠시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주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제 합격한 이태호 씨, 입사 절차 최우선 처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25년 전 강남에서 있었던 화재 사고 기록들, 재판 자료나 생존자 명단 같은 거 조용히 알아봐 주세요. 비서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특정 사건을 찾으시는 건가요? 강남구 쪽에서 일어난 사고요. 어린이가 관련된 사고였습니다.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명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시각 최상무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청년, 이태호, 전부 파악해. 부회장 사생활도 다시 뒤져. 25년 전 화재 사고로 아들 잃었다지. 둘 사이에 뭔가 있으면 끝나는 거야. 부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명주는 비서로부터 조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여는 순간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태호 25년 전 화재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그리고 그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5살 아이의 이름 김태호. 바로 명준의 아들이었습니다. 명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태호가 구한 아이였구나.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장학금으로 키워온 거고. 이게 어떻게 우연이야. 이건 태호가 나한테 보낸 거야.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그 무렵 이태호는 Y그룹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장에서 다른 동기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부회장님이 직접 바로 합격시켰다며? 야, 그거 진짜야? 무슨 소문이야? 이태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냥 운 좋았던 거겠죠. 하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실력 말고 특혜로 보일까봐. 그날 저녁 명준의 아내 김수연은 남편의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아니야.
회사 일 때문이야. 명준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태호 기일이 다가오는데 올해는 이상해. 예전엔 며칠 전부터 힘들어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얼굴에서 빛이 나. 명준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혹시 누군가한테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만해. 그런 말 하지 마. 답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반응에서 자신의 우려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오랜만에 삶의 활력을 되찾은 것 같아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태호는 입사 첫 주를 보내며 회사 분위기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부담스러웠어요. 이태호 씨는 정말 특별 대우받는 것 같네요. 부회장님의 특별 채용이라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서울대 수석이잖아요.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아. 보통 그런 일은 없거든. 동료들의 말이 이태호의 귀에 들렸습니다. 자신이 부회장의 특별 채용이라는 시선으로 평가받는 게 괴로웠어요. 명주는 며칠 뒤 이태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오직 자신의 노력만으로 최고 명문대를 수석 졸업한 것도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Y그룹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아이는 이미 우리 가족이었구나. 태호가 구해준 생명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키워온 거야. 명준이 감격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태호에게 자신의 아들이 이루지 못한 윤리 경영의 꿈을 투영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최상무는 조사 결과를 받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회장과 이태호 모두 같은 시기에 화재 사고를 당했다는 거군. 네, 그리고 부회장 아들이 그 사고로 사망했고 이태호는 생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이거 재미있는데? 사적인 감정으로 인사를 농단했다는 명분으로 충분히 공격할 수 있겠어. 최상무의 눈에 야심찬 빛이 스쳤어요. 명준을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봐. 부회장이 이 청년을 개인적으로 도와주거나 특혜를 준 흔적이 있는지 말이야. 알겠습니다. 며칠 뒤 이태호는 인터넷에서 명준의 기사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25년 전 화재 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김명준 부회장.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설마 그때 그 사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면접 때 느꼈던 그 시선의 이유도 어렴풋이 이해가 됐습니다. Y그룹에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준은 이태호를 그룹의 핵심 전략 기획팀에 배치했어요. 다른 신입사원들은 모두 일반 부서에서 기초 업무를 맡았는데 이태호만 예외였습니다. 이태호 씨, 매주 금요일 오후에 개인 면담 시간을 갖겠습니다. 명준이 이태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말했어요. 이태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직접 멘토링을 해주신다고요? 당신은 특별한 인재니까요. 그룹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교육하고 싶습니다. 명준의 눈빛에 특별한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태호는 부회장의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멘토링 시간이었습니다. 명준은 이태호에게 그룹의 핵심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우리 그룹이 지금까지 성장해온 과정을 보세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신가요? 이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설업계의 관행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윤리적이지 못한 방법들이 있었어요. 부실 공사나 안전 규정 위반 같은 것들 말입니다. 명준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것들을 당신이 바꿔야 해요. 당신이 이 그룹의 양심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명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호는 부회장의 말에 깊은 책임감을 느꼈지만 왜 자신에게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지 의문이었어요. 한편 그룹 내에서는 이태호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전략기획팀 동료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렸어요. 저 친구 정말 대단하네. 신입사원이 부회장님 직접 멘토링을 받다니.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일반적이지 않아. 완전 낙하산이야. 부회장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거 확실해. 이태호는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료들의 질투와 소외감 속에서 자신의 성과가 능력 때문인지 특혜 때문인지 혼란에 빠졌어요.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었지만 그것마저 의심받는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두 번째 멘토링에서 명준은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료를 이태호에게 건네주었어요. 이태호 씨, 이건 우리 그룹의 과거 경영 자료입니다. 25년간의 모든 프로젝트와 회계 기록이 들어있어요. 이런 기밀 자료를 제가 봐도 되나요? 당신이니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이태호는 두툼한 자료집을 받으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최상무는 명준과 이태호의 멘토링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전략기획팀 직원 중 자신의 편인 사람을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부회장님이 신입사원에게 그룹 기밀까지 알려주신다고요? 네, 25년간의 경영 자료를 다 넘겨주셨대요. 회계 기록까지 포함해서요. 최상무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명백한 내부 규율 위반이야.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 기밀을 신입사원에게 유출한 거잖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무는 명준을 공격할 첫 번째 명분을 확보했어요. 한편 최상무는 25년 전 화재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룹 법무팀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어요. 상무님,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법무팀 차장이 최상무를 찾아왔어요. 25년 전 그 화재 사고 현장의 건물이 우리 그룹 하청업체에서 시공한 거였고 당시 안전규정 위반이 심각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 소방시설 불량과 비상구 부족이 화재 확산의 직접적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재판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상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누군가 은폐했다는 얘기네? 네, 그리고 당시 이 사건 처리를 담당한 게 김명준 부회장이었습니다. 건설 부문 책임자로서 직접 관여했어요. 증거는? 당시 회계 기록과 대외 업무 보고서에 명준 부회장의 서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은폐에 가담했을 겁니다. 최상무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명준을 완전히 끌어내릴 결정적인 무기를 확보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태호는 명준이 준 자료를 집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25년간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25년 전 회계 처리 부분에 비정상적인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긴급 처리비 5억, 특별 정상금 3억, 외부 자문료 2억. 금액도 크고 명목도 애매했어요. 더욱 이상한 건 날짜가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뭘까? 왜 부회장님이 이런 자료를 나에게 준 거지? 이태호는 명준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무언가를 숨기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태호는 명준의 지시와는 별개로 해당 사고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과 인터넷을 통해 25년 전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았어요.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화재 사고에 대한 상세한 보도를 발견했습니다.
건물 소방시설 치명적 결함, Y그룹 계열사 시공, 안전규정 위반 의혹, 수사 중단. 기사를 읽으며 이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부모님 죽음에 그룹의 부실 공사 비리가 얽혀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을 확인한 거였습니다. 설마 우리 그룹이 부모님 죽음의 원인이었다는 건가? 그럼 부회장님이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이태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무렵 명주는 아내 수연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25년 전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여보, 이거 봐. 명준이 작은 손수건 조각을 들고 수연을 불렀습니다. 이게 뭐야? 태호가 늘 가지고 놀던 손수건이야. 기억나지? 어디든 가져다니던.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태호가 고아원에 입소할 때 가지고 있던 물품들을 알아봤는데 똑같은 손수건 조각이 있었대.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태호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구하면서 이 손수건을 준 것 같아. 그 아이가 바로 이태호야. 명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건 태호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태호의 생명을 증명하는 유일한 유품이기도 하고, 이 물증은 명준에게 이태호가 단순한 생존자를 넘어 김태호의 생명을 증명하는 유일한 존재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명준의 이태호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화되는 순간이었어요. 여보, 이제 더욱 확실해졌어. 이태호를 반드시 도와야 해. 이건 태호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야. 수연은 남편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최상무는 모든 조사를 마치고 결정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하 직원들과 작전 회의를 했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다 모였어. 부회장이 25년 전 비리 은폐에 가담했고 그 피해자 가족인 이태호에게 죄책감 때문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내일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할 거야. 그리고 동시에 언론사 몇 곳에 제보도 넣을 예정이야. 최상무가 결정적인 폭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부회장의 도덕성과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공식 제기하는 거지. 그러면 부회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네요. 정확히 그거야. 25년간 기다려온 기회거든. 최상무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사회 사무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Y그룹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여러 언론사에 제보 전화를 했습니다. Y그룹 부회장의 25년 전 비리 은폐 의혹과 현재의 특혜 인사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최상무의 폭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어요. 이태호는 자신이 발견한 진실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명준 부회장이 정말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건지, 그리고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었어요. 명준은 손수건 조각을 보며 더욱 확신을 굳혔습니다. 이태호는 자신의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25년간 짊어진 죄책감을 씻어줄 구원의 존재였어요.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명준은 최상무가 자신을 향해 칼날을 갈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25년간 숨겨온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최상무의 폭로가 시작되면서 Y그룹 전체가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명준과 이태호의 운명적 인연도 시험대에 오르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태호는 결심을 굳히고 명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25년 전 회계 기록과 화재 사고 관련 신문 기사들을 정리한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부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태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명준이 고개를 들어 이태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앉으세요.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호가 파일을 책상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부회장님이 저에게 주신 경영 자료에서 찾은 회계 기록입니다. 25년 전 화재 사고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비정상적인 지출 내역들이죠. 명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당시 신문 기사입니다. Y그룹 계열사가 시공한 건물의 소방시설 부실이 화재 확산의 원인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태호가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사고에 이 그룹이 연관되어 있었던 거 맞죠? 그래서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거고요. 명준이 책상에 손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정면 대결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어요. 이태호 씨, 진정하라고요? 제 부모님이 죽은 게 이 그룹 때문이었는데 어떻게 진정하라는 겁니까? 이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명준이 깊은 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태호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명준의 목소리가 힘없이 나왔어요. 그 화재는 우리 그룹이 묵인한 부실 공사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안전 규정을 어기고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준공했어요. 명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김태호가 그 사고에서 당신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숭고한 희생마저도 이 더러운 비리를 덮는데 이용됐습니다. 명준이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25년간 쌓인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당시 건설 부문 책임자였어요. 회장님의 지시를 따라 사건을 조용히 처리했지만 결재를 내린 건 제 책임이에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명준이 책상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태호 씨, 정말 죄송합니다. 25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당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이태호는 명준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비극이 대기업의 탐욕과 얽혀 있었다니. 그리고 그걸 숨기고 살아오신 거군요. 이태호의 목소리에 강한 배신감과 복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것도 결국 죄책감 때문이었던 거네요. 그 시각 Y그룹 회장실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최 상무가 김민철 회장 앞에 두툼한 파일을 놓고 있었어요. 회장님, 중대한 사안을 보고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민철 회장이 파일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김명준 부회장의 25년 전 비리 은폐 증거 문건과 현재의 특혜 인사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최 상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25년 전 화재 사고 당시 우리 계열사의 부실 공사가 원인이었는데 명준 부회장이 이를 은폐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명준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김민철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5년 전 자신이 직접 지시했던 비리 은폐가 드러날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피해자 가족인 이태호를 특별히 채용해서 특혜를 주고 있어요. 명백한 사적 감정에 의한 인사농단입니다. 증거가 확실한가? 네, 모든 문서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최 상무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김민철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리가 드러나면 자신도 위험해질 상황이었어요. 그룹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겠군.
회장이 최상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명준을 처리할 권한을 줍니다. 적절히 해결하세요. 최상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드디어 명준을 제거할 권한을 암묵적으로 부여받은 거였습니다. 며칠 후 최상무는 이태호에게 접근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우연을 가장에 만났어요. 이태호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상무님. 최상무가 이태호를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명준 부회장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최상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명준은 결국 당신 부모를 죽게 한 그룹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25년 전 비리 은폐의 핵심 인물이었거든요. 이태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당신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뻔하죠. 죄책감 때문이에요. 진심이 아니라 자기 위안을 위한 거라고요. 최상무가 이간질을 계속했습니다. 명준을 버리고 저와 손을 잡으세요. 진짜 그룹 개혁을 함께 해봅시다. 이태호는 최상무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에 빠졌어요. 그날 저녁 명준은 사무실에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최상무의 협박과 회장의 압력, 그리고 이태호의 혼란스러운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허상이었구나. 명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태호의 숭고한 희생도, 내 지위도, 모든 게 비리 은폐라는 더러운 토대 위에 세워진 거였어. 태호의 희생을 이용해서 비리를 덮고 그 죄책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니. 명준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아들의 희생과 비리 은폐라는 허상 위에 있었음을 인정하며 괴로워했어요. 다음 날 명준은 이태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명준이 이태호를 찾아갔어요. 이태호 씨,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명준이 간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를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그룹을 개혁해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부모님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 그룹을 바로잡는 겁니다. 명준이 호소하듯 말했어요. 그게 진정한 윤리적 재건이에요. 함께 싸워주세요. 이태호는 명준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심을 잠시 묻고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야 할 때였어요. 부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태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더 이상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룹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겠죠. 이태호가 명준의 제안을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명준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이태호와의 협력을 확보한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명준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상무와 회장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어요. 25년 전 비리 은폐를 직접 지시한 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원본 문서입니다. 그게 어디 있나요? 제가 비밀리에 보관해둔 곳이 있어요. 하지만 매우 위험할 겁니다. 명준이 마지막 남은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개인 금고에 보관된 원본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부터 움직여야 해요. 최상무가 본격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명준이 이태호와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실패하면 우리 둘 다 끝입니다. 명준의 눈에 필사적인 의지가 타올랐어요. 이태호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25년간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운명을 함께하며 그룹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기로 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한 후
명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태호를 불러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이태호 씨, 당신을 그룹의 차세대 혁신 프로젝트 리더로 임명하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태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룹 전체의 윤리 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에요. 당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명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제 모든 권한과 자원을 당신에게 위임합니다. 이사회 직속으로 독립적인 권한을 주겠어요. 명준은 자신의 운명을 이태호의 성공에 완전히 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 회의에서 명준은 이태호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태호 씨,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경영 철학이 있어요. 어떤 것인가요? 사실 이건 제 아들 김태호가 어릴 때 꿈꿨던 것들이에요. 명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담겼습니다. 태호는 늘 말했어요. 기업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회를 더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청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했거든요. 명준이 아들의 꿈을 이태호에게 전수하며 말했어요. 이제 당신이 그 꿈을 이뤄주세요. 그게 제가 찾고 있던 부성애이자 속죄의 희망입니다. 이태호는 명준의 헌신적인 멘토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명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부회장님, 저는 이 일을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이태호가 분명히 선을 그으며 말했습니다. 오직 부모님의 희생과 연관된 그룹의 비리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예요. 그 대의를 위해서만 일하겠습니다. 명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태호의 냉정함을 이해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이태호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희망이었어요. 명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윤리 경영 시스템을 3개월 안에 구축하겠습니다. 이태호가 자신 있게 발표했어요. 모든 계열사에 투명성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이태호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임원들이 감탄했어요. 그룹 개혁의 선봉장으로서 존재감을 확고히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명준의 아내 김수연은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알겠어.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권력을 포기할 각오로 이태호를 돕고 있다는 걸 말이야. 그래, 맞아. 명준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태호를 향한 당신의 마음도 이해해. 태호의 유산 같은 존재니까. 수연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태호를 도울게. 당신의 든든한 정신적 지지자가 되어줄게. 수연이 남편을 위해 힘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 진행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최상무 라인에서 집요한 업무 방해와 음해가 시작됐어요. 이태호 팀의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 최상무가 재무팀에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최대한 늦춰라. 최상무는 온갖 방법으로 이태호의 프로젝트를 방해했어요. 하지만 이태호는 명준이 미리 알려준 그룹의 약점과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상무님께서 예산을 삭감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이태호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외부 컨설팅 없이 내부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이태호의 뛰어난 대처 능력에 팀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최상무는 이사회에서 명준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명준 부회장이 이태호를 방패로 내세워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상무가 이사들 앞에서 주장했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한 이사가 이태호의 성과 보고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이태호 팀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면 비리 은폐와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룹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어요. 이태호의 실질적인 성과 앞에서 최상무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최상무가 위기에 봉착하는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태호와 명준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하던 중 명준이 이태호에게 따뜻한 저녁을 사왔어요. 많이 힘들죠? 좀 드세요. 명준이 아버지 같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태호는 명준의 따뜻함 속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의 부재가 조금씩 채워지는 듯한 유대감을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한편 명준은 이태호가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낼 때마다 마치 손자의 영광을 대리 체험하는 것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짊어졌던 고통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태호야, 이 아이가 너만큼 훌륭하게 자랐구나. 명준이 아들의 사진 앞에서 혼잣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25년 전 화재 사고로 인해 단절되었던 두 가족의 역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비극적인 과거가 이제는 공동의 개혁 목표로 두 사람을 하나로 잇는 강력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어느 주말, 이태호는 명준과 함께 아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명준이 먼저 제안한 일이었어요. 태호야, 이 동생이야. 너가 구해준 이태호 동생이 와줬어. 명준이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태호는 그 순간 명준이 자신에게 주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 명준이 과거 자신의 아들에게 주려 했던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이태호가 명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부회장님을 그룹의 임원이 아니라 제 인생의 멘토이자 아버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태호가 명준을 진심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명준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들. 명준이 이태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비극을 딛고 일어나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차세대 혁신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두 사람의 공동작품이 되었습니다. 명준의 경험과 지혜, 이태호의 열정과 실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였어요. 그룹 전체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이태호와 명준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Y그룹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상무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제 두 사람은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Y그룹 본사에는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이태호가 주도한 차세대 혁신 프로젝트 결과 발표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겠습니다. 재무팀장이 대형 스크린 앞에서 말했습니다. 매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 순이익 60%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이는 Y그룹 역사상 최고의 실적입니다. 박수가 우레처럼 쏟아졌습니다. 이태호가 주도한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공을 거둔 거였어요. 투명 경영 시스템 도입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태호가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특히 ESG 평가에서 업계 1위를 달성했고 이는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태호를 그룹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윤리 경영의 아이콘, 차세대 경영 구루라는 타이틀이 따라붙었습니다. 명준은 그룹 이사회에서 이태호의 성과를 보고하며
벅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사님들, 이태호 리더의 프로젝트 결과를 보시면 명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단순히 수치상의 성과를 넘어서 우리 그룹이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명준은 마치 아들의 꿈이 현실화된 듯한 강렬한 감격을 느꼈습니다. 25년간 가슴에 묻어둔 태호의 꿈이 이태호를 통해 이뤄지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이태호 씨를 발탁한 것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명준이 안도감과 함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며 말했습니다. 이사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회장님의 해안이 돋보이는 결과네요. 이태호의 성공은 그가 특혜가 아닌 순수한 실력으로 그룹에 기여했음을 만천하에 입증했습니다. 명준의 인사 결정이 해안이었음을 공식적으로 공증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후 이태호는 그룹의 차세대 리더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명준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능력만으로 그룹 내 젊은 개혁 세력들을 규합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태호 리더를 따르겠습니다. 새로운 Y그룹을 만들어 봅시다. 젊은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이태호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명준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태호 씨, 오늘 태호 추모공원에 함께 가지 않을래요? 수연이도 함께요. 네, 좋습니다. 이태호가 흔쾌히 동의했어요. 추모공원에서 세 사람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태호의 묘비 앞에 꽃을 바치고 근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호야, 아빠가 정말 행복해. 명준이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보내준 동생이 너의 꿈을 모두 이뤄줬어. 수연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태호를 바라봤어요. 정말 우리 가족 같네요. 세 가족이 함께 웃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명준은 25년 만에 가장 소소하고 행복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때 명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태호 씨, 이걸 드리고 싶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손수건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태호가 늘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이에요. 당신이 고아원에 입소할 때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조각입니다. 명준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태호의 가장 빛나는 유산이에요. 태호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 구해낸 소중한 존재죠. 명준이 자신의 진심을 완전히 털어놓는 순간이었어요. 이태호는 손수건 조각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준의 진심과 물증을 확인하며 그동안 가졌던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부회장님, 아니 아버지. 이태호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생명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김태호님의 희생이 저를 통해 의미를 갖게 되었네요. 이태호가 명준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셔서. 세 사람은 포옹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상무였어요. 최상무는 이태호의 압도적인 성공으로 인해 권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임원들의 지지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제 끝장이야. 최상무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어. 최상무는 명준의 행복한 순간을 파괴하고 그룹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마지막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월요일 최상무는 결정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주요 언론사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기자님, 아주 큰 특종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Y그룹 부회장 김명준의 25년 전 비리 은폐 사건과 현재 상황을 연결하는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최상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명준이 아들을 잃은 개인적 슬픔과 죄책감 때문에
그룹 인사를 농단하고 있어요. 이태호라는 직원에게 특혜를 주면서 말이죠. 정말인가요? 모든 증거 문건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기사 준비 가능하실까요? 최상무가 명준의 아들을 잃은 슬픔과 비리 은폐 가담 사실이 담긴 모든 문건을 언론에 넘겼어요. 그 주 금요일 저녁 명준과 이태호, 수연은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한 주를 마무리하며 가족 같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한 한 주였네요. 이태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날들이었으면 좋겠어. 명준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 행복과 안도감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기 시작했어요. 여보, 밖이 이상해. 수연이 창문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들이 명준의 집 앞으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태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회장님, 큰일입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 부회장님 관련 기사가 대대적으로 실릴 예정입니다. 명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든 것이 무너질 두 번째 위기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최상무의 마지막 폭탄이 터지는 순간이었어요. 25년간 숨겨온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명준과 이태호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최대의 시련을 맞게 될 예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명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부회장님, 모든 신문 일면을 확인해 보세요. 명준이 서둘러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Y그룹 부회장, 25년 전 비리 은폐 및 특혜 인사를 통한 속죄 논란. 김명준 부회장, 죄책감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특혜 의혹. 대기업 2세 승계 과정에 숨겨진 비리 커넥션. 명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든 언론이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최상무의 폭로가 상세하게 담겨 있었어요. 명준이 25년 전 화재 사고 비리 은폐에 도의적 책임을 졌다는 정황과 이태호가 피해자 가족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명준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인터넷 댓글과 여론은 더욱 가혹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태호의 성과를 비리 은폐에 대한 보상성 특혜로 규정하며 명준의 도덕성을 맹비난했습니다. 결국 죄책감 때문에 특혜를 준 거였네. 대기업 부회장이 이런 식으로 인사농단을 하다니. 이태호의 성과도 다 가짜였던 거 아닌가? 악성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명준은 25년 전 아들을 잃었던 당시의 트라우마가 다시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재발하는 위기에 직면한 거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김민철 회장이었습니다. 명준, 당장 회사에 나와.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Y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김민철 회장은 명준을 혹독하게 꾸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룹 전체가 욕을 먹고 있어. 회장님, 설명드릴게요. 설명은 필요 없어. 당장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외부 접촉을 차단해. 김민철 회장이 냉정하게 지시했어요. 자신의 25년 전 비리 책임이 드러날까 두려워 사위 명준을 외면하고 고립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얌전히 있어.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말고.
회장이 명준을 완전히 버린 순간이었어요. 그 오후 최상무는 명준이 고립된 틈을 타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님들, 현 상황을 보시면 명준 부회장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최상무가 이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룹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명준 부회장의 직무를 영구 해제하고 제가 임시로 그룹 운영권을 장악해야 합니다. 최상무가 드디어 권력을 찬탈하려는 본심을 드러냈어요. 이사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대부분의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여론 악화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한편 명준은 집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태호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명준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상무와 회장이 확보하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25년 전 회장님이 직접 써주신 비리 은폐 지시서. 명준이 서재 비밀 금고에서 낡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김민철 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원본이었어요. 이걸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명준이 홀로 싸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이태호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특혜였던 거네. 우리가 속았던 거야.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이태호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부정당한 것에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태호는 명준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비난을 혼자 감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론 보도를 자세히 읽어보니 명준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숨기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이 저를 지키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이태호가 결심을 굳혔어요. 이번에는 자신이 명준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싸우겠습니다. 그 저녁 수연은 친정아버지인 김민철 회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연아, 그룹을 생각해야 한다. 명준이 모든 것을 건 희생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냉정하게 외면만 하시는 거예요? 수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편에 서지 않겠어요. 수연이 친정아버지와 결별을 선언했어요. 명준의 옆을 지키는 유일한 혈연적 방패가 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이태호는 명준을 찾아갔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부회장님, 이걸 받아보세요. 이게 뭔가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만든 모든 성과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결백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태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회장님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마지막 기자회견에 저도 동참하겠어요. 이태호가 강력한 의지를 밝혔어요. 이태호 씨, 명준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이 정당했음을 세상에 증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명준은 이태호의 지지를 받으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의 사임과 함께 그룹의 과거 비리를 완전히 청산할 최후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럼 내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명준이 이사회에 전화를 걸었어요. Y그룹의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명준과 이태호는 함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숨겨진 모든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명준에게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진실이 밝혀지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명준과 이태호 그리고 수연은 운명을 함께하며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이 모든 것을 결정할 예정이었어요. 오후 2시 Y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이사회 멤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명준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명준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며칠 만에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약해진 몸을 이끌고 단상에 올라선 명준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Y그룹 부회장 김명준입니다. 명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25년 동안 감춰왔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저는 25년 전 Y그룹이 저질렀던 부실 공사 비리를 은폐하는데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25년 전 강남구 화재 사고는 우리 그룹 계열사의 부실 공사가 원인이었습니다. 소방시설 불량과 안전규정 위반이 많은 생명을 앗아갔어요. 명준이 깊은 숨을 내쉬며 계속했습니다. 그 사고에서 제 아들 김태호가 다른 아이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회장 안에 탄성이 일었어요. 아들 김태호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지만 저는 그 사실마저도 그룹의 비리를 덮는 데 이용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짊어진 죄책감의 정체입니다. 명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룹 부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보유한 Y그룹 지분 전체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번엔 회장 전체가 술렁였어요. 이 지분은 25년 전 비리로 인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기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입니다. 명준이 희생의 무게를 더하는 선언을 한순간이었어요. 명준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이태호가 올라섰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태호입니다. 이태호가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먼저 명준 부회장님의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드립니다. 이태호가 파일을 펼치며 말했어요. 저는 오늘 제가 지난 6개월간 이뤄낸 모든 성과가 특혜가 아닌 제 실력과 명준 부회장님의 엄격한 멘토링으로 이뤄졌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이태호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하나씩 제시했어요. 차세대 혁신 프로젝트의 모든 성과 지표입니다. 매출 증가율, 투명성 지수, ESG 평가 점수 모두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력으로 달성한 결과입니다. 기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태호가 작은 상자에서 낡은 손수건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고 김태호님의 유품입니다. 25년 전 화재 현장에서 김태호님이 저를 구하며 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회장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김태호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입니다. 그 무게를 알기에 더욱 열심히 살아왔고 명준 부회장님은 그런 저에게 아버지 같은 사랑을 주셨어요. 이태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명준 부회장님의 마음은 죄책감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심을 대중 앞에서 증언합니다. 이태호의 증언이 끝나자 회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명준의 희생적인 사임과 이태호의 능력 증명에 여론이 급속히 반전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댓글들도 바뀌었습니다. 명준 부회장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네. 이태호도 정말 능력 있는 인재였구나. 최상무가 권력욕 때문에 음해한 거였어. 최상무의 폭로는 권력을 위한 음해로 규정되어 완전히 힘을 잃었어요. 그 시각 김민철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명준의 희생과 쏟아지는 대중의 압력 앞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Y그룹은 25년 전 부실 공사로 인한 화재 사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장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룹의 과거 비리를 인정하며 김명준 부회장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김민철 회장도 결국 명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어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최상무 상무를 즉시 탄핵합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태호 씨를 윤리 경영과 그룹 개혁을 책임질 신임 CEO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태호가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게 된 거예요. Y그룹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사회장이 선포했습니다. 그날 저녁 명준은 아내 수연과 함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수연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전혀.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명준이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태호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수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의 모든 것을 건 희생을 끝까지 지지해 준 거였습니다. 이태호는 그 즉시 그룹의 개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명준이 남긴 윤리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에 착수했어요.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태호가 직원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명준 전 부회장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어요. 이 모든 과정은 언론과 경영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죄책감이 그룹 전체의 정의 실현으로 이어진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기업 윤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죄가 낳은 기적적 개혁, 각종 매체에서 Y그룹의 변화를 조명했습니다. 명준과 이태호의 운명적인 인연이 맺은 최종적인 결실이었어요. 25년 전 비극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진정한 구원과 희망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는 영원히 Y그룹의 역사에 남게 될 예정이었어요. 진정한 용기와 희생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룹을 떠난 지 한 달 후 명준과 수연은 조용한 교회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아들 김태호의 추모공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여보, 오늘 태호한테 다녀올게. 명준이 매일 아침 추모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스트레스와 죄책감에서 벗어나자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찾은 거였죠. 태호야, 아빠가 드디어 제대로 된 일을 해냈어. 명준이 아들의 묘비 앞에서 혼잣말했습니다. 한편 이태호는 Y그룹에서 명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전면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모든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이태호가 임원진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협력업체 선정부터 프로젝트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어요. 이태호는 그룹의 윤리 경영 체제를 확고히 했습니다. 투명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으로 그룹의 이미지를 완전히 쇄신했어요. Y그룹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믿을 만한 기업이 되었네. 언론과 시민들의 평가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태호는 명준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하러 찾아왔습니다. 부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태호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김태호 청소년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명준의 눈이 커졌어요. 부회장님이 사회에 환원하신 지분과 그룹의 후원으로 만든 재단이에요. 고 김태호님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명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특히 화재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줄 예정이에요. 이태호가 재단 운영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김태호님의 희생이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말이죠. 이것은 명준의 죄책감에 대한 최종적인 속죄이자 김태호의 영원한 명예를 상징하는 일이었어요. 명준은 재단 설립 소식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이태호에게 진심이 담긴 편지를 썼어요. 이태호에게 네가 해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나의 희망이자 아들의 영혼이다. 태호가 너를 통해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일이 감사하다. 김태호 청소년 장학재단 소식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태호의 이름이 영원히 선한 일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고맙다 아들아. 김명준. 이태호는 편지를 받고 울었습니다. 그해 가을 명준 부부는 이태호와 함께 김태호의 추모비를 찾아갔습니다. 추모공원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세 사람은 25년 전의 비극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태호야, 동생이 와줬어. 명준이 묘비에 꽃을 바치며 말했습니다. 네가 구해준 이태호 동생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단다. 수연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태호야. 명준이 이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태호의 가장 빛나는 결실이야. 나에게는 사랑하는 손자와 같은 존재고. 명준이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회장님. 이태호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부회장님 덕분에 부모님과 저를 구한 김태호님의 희생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태호가 명준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표했어요. 세 사람은 김태호의 넋을 기리며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훗날 김명준의 이야기는 Y그룹 역사에 특별히 기록되었습니다. 권력을 버리고 정의를 택한 영웅담으로 말이에요. 김명준 전 부회장의 용기 있는 결단이 오늘의 Y그룹을 만들었다. 그룹 사사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태호는 CEO로서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어요. 김태호 청소년 장학재단은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명준의 꿈이었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현실이 된 거였죠. 명준과 수연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추모공원을 산책하고 이태호가 보내주는 재단 소식을 읽으며 미소 짓는 일상이었어요. 어느 겨울날 첫눈이 내린 추모공원에서 명준은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태호야, 아빠가 드디어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나 보다. 명준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보내준 이태호와 함께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고맙다 아들아.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이 이야기는 상실과 비극을 극복하고 희망과 사랑으로 이어진 두 세대의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죄책감과 고통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구원과 평화로 끝이 난 거예요.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이뤄진 순간이었습니다. 김태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 눈 내리는 추모공원에서 명준의 평화로운 미소와 함께 이 긴 여정이 마침내 완성되었어요. 죄책감과 상실로 시작된 여정이 용서와 희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만남이 찾아옵니다. 그 만남이 처음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서로를 구원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도 하죠.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소중한 인연과 두 번째 기회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